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자, 오늘은 성일하이텍 최종 청약 마감 결과 살펴보고요. 비례 배정에 있어서 논란이 있는 대신증권이 이번 성일하이텍 청약에는 과연 어떻게 배정할지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일하이텍에는요 무려 청약 건수 92만 3천 건, 증거금 20조 원이 모여서요 2022년에 진행된 공모주 중에서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증거금을 모은 공모주 청약이 되었습니다. 성일하이텍이 2차전지 배터리의 재활용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성일하이텍의 최종 청약 마감 결과를 토대로 균등 배정은 어느 증권사가 가장 유리했는지, 비례 배정에서 한 주를 배정받으려면 몇 주를 청약했어야 했는지, 그리고 대신증권의 경우에는 과연 비례 청약 배정을 어떻게 할지까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균등 배정은 어느 증권사가 가장 유리했을까요? 균등 배정은 대신증권, KB증권, 삼성증권 순서로 유리했습니다. 대신증권으로 청약했다면 균등 배정 한 주를 배정받을 확률이 46%, KB증권은 32%, 삼성증권은 25% 순이었는데요. 이전까지 공모주 청약은 균등 배정의 확률이 크게 다르지 않았었는데요. 이번 성일하이텍에서 3개 증권사의 균등 배정 확률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났던 것은 결국 비례 청약 가능 수량이 각 증권사별로 달랐기 때문에 비례 청약까지 고려해서 3개 증권사 중에 한 곳을 선택해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3개 증권사 중에 대신증권만 공모주 청약 기간 내에 계좌 개설 후에 공모 청약이 불가능한 계좌 개설 제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신증권의 균등 배정 확률이 가장 높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만 비례 배정에 있어서는 거꾸로 대신증권의 비례 경쟁률이 가장 높았죠. 대신증권은 최종 비례 경쟁률 2511을 기록해서요 KB증권의 2426, 삼성증권의 1775보다 높았습니다. 이러한 각 증권사별 최종 비례 경쟁률을 고려해서 546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각 증권사별로 한 주를 배정받기 위해서는 KB증권은 1500주 이상 신청해야 비례 배정 한 주, 대신증권은 2000주 이상, 삼성증권은 1250주 이상을 청약해야 비례 배정으로 한 주를 배정받을 수 있다는 가정이 나옵니다. 다만 여기서는 비례 배정 시에 546입의 원칙을 고려한다고 가정을 했는데요. 실제 비례 배정 결과는 단수주가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546입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7월 21일 목요일날 나올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통해서 각 증권사가 어떤 식으로 비례 배정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아마 비례 청약자들이 마지막까지 고민하게 만든 게 대신증권의 비례 경쟁률이 2500대 1을 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꽤나 많은 분들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비례 경쟁률 2500대 1이 넘어가면 546입을 단순 고려했을 때는 1500주를 청약해서는 소수점이 0.6 미만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 주를 배정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대신증권으로 1500주를 청약하신 분들은 과연 내가 비례 청약으로 한 주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고민이실 텐데요. 대신증권의 비례 경쟁률 2511을 청약주수 1500주로 나누게 되면 소수점이 0.597이 나와서 0.6 미만이 나오기 때문에 546입을 빡빡하게 적용했을 경우에는 대신증권에 1500주를 청약하면 비례 배정을 한 주를 배정받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신증권은 과거에 비례 배정을 어떻게 배정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은 비례 배정에 있어서 과거에도 말이 많았던 증권사인데요. 올해 6월에 공모 청약을 진행했던 넥스트칩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칩은 비례 경쟁률 3455를 기록했는데요. 비례 배정 한 주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청약 수량은 2500주였습니다. 그 아래 청약단위인 2000주에는요 소수점으로 0.579였기 때문에 배정되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넥스트칩의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에 나와 있는 비례 배정 기준을 살펴보면요, 대신증권은 넥스트칩에는 546입 등의 원칙을 따라 배정하려고 했지만 546입 배정을 위해 필요한 주식수가 부족함에 따라서 647입을 적용해서 잔여 주식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즉 넥스트칩에 2000주를 청약했다면 소수점이 0.579가 나오기 때문에 6 이하는 버리는 대신증권의 비례 배정 기준 결과 한 주도 배정을 받지 못한 결과가 나왔던 거죠. 자, 대신증권의 비례 배정 사례 두 번째, 2022년 5월에 청약을 진행했던 가온칩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칩스의 최종 비례 경쟁률은 4,367대 1이었는데요. 비례 배정 한 주를 받기 위한 최소 청약 수량이 4,500주였습니다. 그 아래 청약도 아닌 4,000주를 청약했어도 비례 배정으로 한 주도 배정받을 수 없었는데요. 즉 546입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가온칩스의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에 나와 있는 비례 배정에 대한 결과 설명을 살펴보면요. 546입을 적용했을 때 배정 가능 주식수가 부족해서 546입을 배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례 배정 시에 일단 몫이 1 이상이 나와야 한 주씩 배정을 했고, 그 다음 남는 잔여 주식에 대해서는 최대 청약 단위부터 순차적으로 추가적으로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비례 배정 4,500주를 비례 경쟁률 4,367로 나누면 몫이 1 이상이라서 비례 배정 한 주를 배정받았지만 4,000주를 청약했을 경우에는 몫이 1 미만이었기 때문에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었죠. 자, 결국 대신증권을 통해서 1,500주를 청약했다면 비례 배정으로 한 주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배정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고, 배정을 받든 못 받든 왜 그렇게 배정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 주 목요일인 21일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가 나와야 잔여 주식수가 얼마나 되었길래 546입이 고려됐는지 또는 647입이 고려되었는지, 아니면 아예 546입 자체가 고려가 안되고 몫이 1 이상이어야만 배정이 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은 ICH 에이프릴바이오 신한스펙 10호의 청약 1일차이자 내일부터 청약을 진행하는 수산인더스트리의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서 청약을 주관하는 수산인더스트리의 수요 예측 결과요. 기관 투자자의 경쟁률은 130대 1로 올해 39개의 공모주 중 25등을 기록했고, 공모가 밴드는 하단인 35,00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나눠주는 경쟁률이 낮고 공모가 밴드 하단으로 결정된 수산인더스트리에는 청약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청약 1일차였던 ICH 에이프릴바이오 신한스펙 10호의 청약 건수와 증거금 살펴보면요. ICH에는 청약 건수 3,300건에 증거금 43억 원, 에이프릴바이오에는 3,180건에 증거금 39억 원, 신한스펙 10호에는 청약 건수 3,600건에 증거금 135억 원이 모였는데요. 신한스펙 10호의 경우에는 균등 배정 주식수가 40만 6천 건이라는 거, 올해 4월에 진행했던 신한스펙 9호에는 최종 청약 건수가 6만 5천 건 정도가 참여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만약 이러한 9호 스펙과 동일한 청약 건수가 청약한다고 가정하면 균등 배정으로는 크게 주식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청약 수수료 2,000원 내고 나면 크게 남는 게 없는 공모주가 될 수 있어서 신한스펙 10호의 균등 배정 혹은 비례 배정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점을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늘 말씀드리지만 본 영상은 공모주 청약 권유가 아니라는 점, 본 영상에서 언급드린 비례 배정, 균등 배정 결과는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배정 결과는 MTS 또는 HTS를 통해서 각 증권사에서 내가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점 주의사항으로 안내드립니다. 자, 오늘은 성일하이텍의 최종 마감 결과 살펴본 영상이었는데요. 오늘도 야너주와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